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은 남편과 10살 차이 나는 사연자분의 이야기입니다. 사연자분의 남편은 시댁에서 막내라 사연자분은 시댁에선 그저 모든 것이 다 어려웠다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아주버님이 사연자분의 동생을 소개해 달라면서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는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결혼한 지 3년 된 아직까지는 나름 새댁입니다. 저와 남편은 10살 차이가 납니다. 나이 차이는 많이 나는 편이지만 남편이 워낙 동안이라 사람들은 보통 3, 4살 차이 정도로 보더라고요. 결혼 전에는 살면서 세대 차이가 느껴지면 어떡하나 싶은 부분도 걱정이 되었지만 아직까지는 서로 불편하거나 생각의 차이 등을 잘 못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저희 시댁에는 남편 위로 아주버님과 형님이 한 분씩 계십니다. 형님은 남편보다 7살 위라 벌써 아이들이 중고등학생이지요. 그리고 아주버님은 남편보다 5살 위인데 아직 결혼 전입니다. 시댁에 갈 때면 안 그래도 막내 아들인데 제가 남편과 10살이나 차이가 나는지라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이면 모두들 절 아이 보듯 바라보십니다. 특히나 시어머니는 제게 네가 뭘 하겠니? 네가 그런 것들 할 줄 아니? 라는 말씀들을 하시기도 하지요. 제게는 위로 언니가 있고 아래로는 여동생이 있습니다. 저희 세 자매는 참 사이가 좋아요. 언니도 7살 위에 형부와 결혼을 했고 저도 10살 위에 남편과 결혼을 하다 보니 공통사도 같았고 비슷한 환경 때문에 종종 함께 만나기도 한답니다. 지난 봄 저희 아이가 돌이었습니다. 코로나로 돌잔치를 제대로 할 수 없었기에 식구들하고만 함께 저희 집에서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양가 식구들을 모셔놓고 식사를 하고 무사히 아이의 첫 생일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정말 뜬금없이 아주버님께 전화가 오더라고요. 의아스러웠지만 별 생각 없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주버님은 어제 음식들이 다 너무 맛있었다면서 잘 먹었다고 센스 있게 술도 준비해 놔서 아주 기분이 좋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맛있게 잘 드시고 가셨으면 되었다고 오셔서 조카 생일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할 말도 없는데 아주버님은 전화를 끊지 않으시고 자꾸만 주저주저 하십니다. 그래서 뭐 더 할 말 남았냐고 물었어요. 아주버님은 대뜸 저희 언니는 결혼을 했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했다고. 어제 형부랑 아이들이랑 같이 왔는데 못 보셨냐고 했어요. 그러자 그분이 형부였냐고 누군가 싶었다는 이상한 말들을 하십니다. 그러더니 이내 그러면 동생은 결혼을 했냐고 묻습니다. 동생은 아직 미혼이긴 한데 왜 자꾸 저희 자매 이야기를 묻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니라고 간만에 배워서 궁금해서 물어본 거라고 하고는 전화를 끊으십니다. 정말 어이가 없긴 했는데 워낙 독특한 사람이니 그러려니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아주버님이 지나가는 길에 들렀다며 잠시 집에 오셔서는 저희 아이 장난감 사주라며 5만 원을 주고 가시더라고요. 돈이 있으면 저 사 먹을 술 사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돈 쓰는 사람이 아니라 저희 결혼할 때도 형이 되어서 축의금 1원도 하지 않으셨는데 아무 이유도 없이 지나는 길에 들러서 5만 원을 주고 갔다는 게 너무 의외였습니다. 저희 입장에선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지요. 그래서 남편에게 그 일을 이야기하니 남편도 놀라며 형이 이제야 철이 드나 보다며 준건이 받아두라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 아주버님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또 이번에 무슨 일일까 싶어 전화를 받아보니 쓸데없는 안부를 물으시더라고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기도 그래서 어쩌나 하고 있는데 아주버님께서 제 동생의 안부를 묻습니다. 그래서 왜 제 동생 안부를 물으시는 거냐고 물으니 아니 재수 씨 결혼하는 날 봐서 동생이 예쁜 건 알고 있었는데 얼마 전 조카 돌잔치 날 보니까 진짜 예쁘더라고. 이제 결혼할 때가 되었는지 영글어서 아주 딱 보기 좋던데? 네? 아주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에이 재수씨 다 알면서 내숭 떨기는 내가 재수씨 동생이 마음에 든다 이거지. 아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나이 차이도 너무 많이 나기도 하고 제 동생도 만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나이 차이? 그건 재수 씨가 할 말은 아니지 않아? 재수 씨도 내 동생이랑 10살이나 차이 나면서 나랑 재수 동생도 상관없지. 그리고 재수 씨는 동생한테 관심 좀 가져야겠다. 동생 지금 남자친구 없어. 안 그래도 내가 궁금해서 SNS 봤는데 죄다 친구들이랑 만난 거 아니면 혼자인 사진이던데? 아주버님이 제 동생 SNS를 알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래서 아주버님, 제 동생의 SNS는 어떻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뭐 내가 일부러 염탐하고 그런 건 아닌데 아마도 연락처가 전화기에 저장되어 있다 보니까 자동으로 연동되어서 보인 것 같아요. 네? 제 동생 전화번호를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그것도 내가 일부러 알아낸 건 절대 아니니 오해 마요. 지난번에 동생이랑 만나서 술 한잔 하는 날, 재수 씨 동생이 내 동생한테 전화를 했더라고. 내가 기억력이 좋아서 그때 딱 된 번호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아서 혹시 몰라 저장해 놨던 거지. 아주버님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모두 소름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저보다 손 위인 아주버님인데 15살이나 많으시다 보니 어렵기도 하고 술만 마시면 쓰레기가 되는 걸 아는지라 무섭기도 해 더 이야기하지 못하고 바쁘다고 둘러대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고민을 하다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버님이 제게 전화를 해서 동생을 소개해 달라고 하더라고 했더니 설마 자기 형이 그 어린 처제에게 관심을 보이겠냐며 그러면 완전 쓰레기 아니냐며 한번 지켜보자고 합니다. 이후 어머님 생신 때 시댁에 모두 모였을 때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모두 거실에 둘러 앉았는데 아주버님이 다들 짝이 있는데 자신만 혼자라 외롭다고 하네요. 그러자 어머니께서 내년에는 짝 좀 데리고 오라며 큰아들만 장가 보내고 나면 언제고 아버님 곁에 가셔도 여한이 없으시다고 하십니다. 이내 아주버님께서 자꾸 어머님 옆구리를 찌르십니다. 내키지 않는 듯 했던 어머님이 이내 아이코 사돈천이 아직 혼자라 그랬지? 내가 나이는 많아도 생각은 요즘 사람들만큼 깨어 있거든. 그래서 겹사돈 이런 건 난 다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말인데 일전에 우리 지훈이 돌잔치 때 보니 사돈 처녀가 참 곱던데 우리 큰아들 소개 좀 해주면 어떨까 싶어. 너만 우리 아들이랑 잘 살 게 아니라 사돈 처녀도 우리 큰아들이랑 짝지어주면 서로 얼굴도 자주 보고 지내고 얼마나 좋겠니?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네? 어머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제 동생은 아직 30도 안 되었어요. 아주버님은 40 중반이잖아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둘이 연애 결혼을 해도 저희 집 입장에서는 반대할 상황인데 굳이 저보고 그 둘을 소개해 주라고요? 왜요? 나이가 많아도 아주버님이 저희 남편 반만 되었다면 제가 또 이러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아주버님은 술 좋아하시고 일도 꾸준히 하시는 것도 없고 대체 뭘 보고 제 동생을 소개해 줘야 하죠? 긴 말 할 이유도 없네요. 싫어요. 소개 안 합니다. 제 말에 형님이 옳게 무슨 말을 그렇게까지 해? 내 동생이 이 나이 되도록 장가 못 갔다고 무시해? 아무리 그래도 손 위 아주버님인데 말 너무 막 하는 거 아니야? 가족이 한참 어린 며느리 옳게 재수씨라고 오냐오냐 해주니까 시댁 식구들이 웃음니? 그간 시집살이 안 하고 아주 편했지? 그래서 지금 이러는 거야? 내 동생이 뭐 어때서? 이래봬도 마음 착하지. 일을 길게는 못해도 열심히 하지. 큰아들이어도 위로 내가 있어서 엄마 모시고 뭐 이런 부담 안 가져도 되지. 뭐가 문제인데? 그러지 말고 추선이나 해봐. 만날지 말지는 어차피 둘이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 소개도 안 해주고 가운데서 올케가 튕기듯 하는 건 정말 웃긴 거야. 그래, 우리 아들이 어떻다고 네가 그 난리냐? 아주 기분 나빠 죽겠어. 소개나 해봐봐. 네가 싫다 그래도 사돈 처녀는 우리 큰아들 좋다고 할지 모른다. 그 말에 남편이 진짜 듣다 더 이상 듣지 못하겠네. 뭘 자꾸 소개하라는 건데. 다들 왜 이래? 우리 처제를
왜 형을 소개해 주라는 건데? 언간생심 다들 너무한 거 아니야? 형이 내 형이 아니라 동생이라도 우리 처자랑 비슷한 나이라도 지금 같은 모습이면 내가 그 만나 반대야. 그런데 나이 차이가 거의 20살 가까이 나는데 솔직히 양심 좀 있자. 내가 저번에 이 사람한테 언뜻 듣고는 설마 했는데 뭐? 우리 처제를 소개해줘? 형, 잘못하면 신문에 나. 진짜 창피해서 원? 엄마 생신이고 뭐고 난 더 이상 못 있겠네. 우린 갈게. 다들 잘 놀다가 가. 라고 하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말이 없던 남편은 그날 밤 자려고 누워서는 제게 너무 미안하다고 형이라고 하나 있는 사람이 눈치도 없고 염치도 없고 철도 안 들어서 저 모양이라고 앞으로 시댁 갈 일 최대한으로 만들지 않을 테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제 식구라고 두둔하지 않고 냉정하게 이야기해주는 남편이 고마웠어요. 지난 추석 명절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시댁에 갔습니다. 역시나 아주버님이 계시네요. 명절인데 올해 추석도 혼자로 외롭다며 술을 거나하게 마시고는 횡설수설합니다. 아주버님과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도 않아서 일을 빠르게 하고 있는데 아주버님이 저희 아이를 보더니 내 동생도 10살 차이 나는 재수 씨랑 결혼을 했는데 나는 대체 왜 안 된다는 건데? 내 동생이 나이가 많아도 젊은 여자랑 사니까 이렇게 애도 잘 낳고 얼마나 좋아. 내가 나이가 많아도 젊은 여자랑 결혼하면 나도 이렇게 예쁜 애도 낳고 얼마나 좋아. 재수 씨, 그러지 말고 동생 소개 좀 해달라니까. 내가 전화해도 안 받더라고. 내 전화 받지 말라고 재수 씨가 동생한테 얘기했어? 아주버님, 제 동생한테 왜 전화를 하시는 건데요? 왜긴 한번 만나보자고 하려고 그러는 거지. 젊은 남녀가 만나보자는 게 뭐 잘못됐어? 제 동생이 아주버님은 싫대요. 그래? 내가 직접 물어봐도 되죠? 아주버님, 정말 이러지 마세요. 순간 제가 화내듯 하는 말에 방에서 아이를 재우다 잠들었던 남편이 깜짝 놀라 거실로 나왔습니다. 자기야, 왜 그래? 아주버님이 또 자꾸 동생을 소개해 달라잖아. 안 된다고 싫다고 해도 소개해 달래. 그러면서 내 동생처럼 젊은 여자랑 결혼해야 애도 잘 낳는다는데 그 말이 성희롱으로 들려서 너무 기분이 나빠. 나 아주버님이랑 1초도 같은 공간에 못 있겠어. 미안하지만 나 먼저 집에 돌아가 있을게. 라고 하자 남편은 제게 미안하다고 하며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어디 며느리가 되어서 별 일도 아닌 걸로 꼬투리 잡아 집으로 돌아가냐고 야단이시네요. 남편이 저를 먼저 돌려보내었고 뒷일을 수습했습니다. 남편에게 들은 이야기로는 제가 돌아가고 나서 아주버님께서 크게 화를 내면서 제 남편에게 재수 씨는 위아래도 없냐고 네가 나를 우습게 생각하니까 재수 씨도 자신을 우습게 생각해서 저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 아니냐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남편이 말 같은 소리 좀 하라고 고소 안 당한 걸 다행으로 알라고 하면서 어디 넘볼 사람이 없어서 사돈처녀인 자신의 처제를 넘보고 그것도 부족해서 나이가 젊은 여자랑 결혼을 해야 어쩌고 이런 말까지 하냐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주버님이 너는 젊은 여자랑 결혼해 놓고 왜 자신은 안 된다고 하냐고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냐며 욕을 하더라네요. 계속해서 아나 모인으로 나오며 저와 제 동생을 조롱하듯 말하는 아주버님에게 너무 화가 나 남편이 그만 아주버님을 때렸다고 합니다. 사실 키도 남편이 아주버님보다 10cm는 더 크고 덩치도 훨씬 좋아요. 하지만 형이라고 그간 화가 나도 참고 이해해 주려고 하곤 했던 거죠. 그런데 술까지 먹어놓으니 아주버님이 희롱하는 듯한 말도 하고 해 그만 남편이 참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다 봐놓고도 어머님은 제 남편에게 형이 불쌍하지도 않냐고 너만 다 누리고 살아야겠냐고 이 김에 형 장가 보내면 얼마나 좋겠냐면서 멀리서 찾지 않고 가까운 데서 인연을 찾겠다는 게 그렇게 잘못된 것이냐며 제 남편에게 인정도 없는 나쁜 놈이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제 남편이 어머니에게 정말 어머니까지 왜 그러시냐고 지금 큰아들 장가 보내려고 작은 아들네는 다 안 보고 살겠다는 작정이냐고 하니 뭘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하냐고 아주버님이 장가 가고 나면 더 험악해지지 않겠냐면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라고 하더랍니다.
이 어이없는 두 모자에게 남편이 질려서는 이제 자신은 이 집에 발걸음도 하지 않을 테니 두 모자가 서로 부둥켜 안고 잘 먹고 잘 살라고 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집으로 돌아와서 제게 이 이야기들을 해주며 앞으로 어떤 연락도 받지 말고 시댁은 갈 생각도 말라고, 자신도 시댁 식구들과는 당분간 연락을 하지 않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의 전화기가 울립니다. 누구인가 싶은데 형님이라고 하시네요. 아마도 어머니께서 형님에게 전화를 해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겠지요. 남편이 전화를 받지 않자 다시 제게 전화를 합니다. 하지만 저도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 밤 형님이 저희 집으로 오셨습니다. 다짜고짜 오셔서는 야, 너희 둘 다 왜 전화를 안 받는데? 저는 어떤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형님은 저보다 20살 가까이 많으시거든요. 야, 네 동생이 뭐 그리 잘났다고 안 된다는 건데? 이젠 제발 내 동생이랑 살게 해달라고 해도 내가 반대야. 막내라고 우냐우냐 해줬더니 시댁가 알기를 개똥으로 알고 말이야. 그리고 너는 네 마누라 치마폭이 쌓여서 위아래에도 구분을 못하고 형을 때려? 네 행동에 대해서 맞다고 보니? 너네 지금 당장 가서 엄마랑 네 형한테 무릎 꿇고 사과해. 그 말에 남편이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더니 누나, 그래 지금 누나는 형보다 거의 20살이나 어린 우리 처제를 소개해줘도 괜찮다 이거지? 그 둘이 결혼을 해도 괜찮다 이거라는 거지? 아니 안 될 게 뭐 있는데? 그럼 이거 하나만 물을게. 지금 누나 딸이 16살이잖아? 그럼 걔가 지금 36살 남자를 만나도 누나는 오케이야? 야, 지금 미성년자한테 무슨 비교를 하는 거야? 아, 그래. 아, 미안. 그러면 누나 딸이 23살 때 43살 남자랑 결혼한다고 하면 아무 말 안 하고 허락할 거야? 형님은 그 말에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 왜 말을 못해? 그런데 그 남자가 대기업을 다니거나 돈이 엄청 많은 사람도 아니고 맨날 술만 먹고 직장도 계속 옮기고 돈도 없어. 그래도 괜찮다 이거지? 형님은 당황하면서 어버버 하더군요. 그러자 남편이 내가 싫은 건 남도 싫은 거라고. 나도 안 할 건 남들에게도 권하는 거 아니라고. 그 기본적인 걸 마흔이 넘은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꼭 해야 하는 거냐고. 어머님을 비롯해 형 누나한테 질려서 당분간 아무도 보고 싶지 않다고 하며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 번만 더 그 누구라도 제 동생 이야기를 꺼내면 그게 누구이든 끝장을 볼 줄 알라고 했습니다. 형님은 그 길로 돌아가셨고 이후 시댁 식구들 중 아무에게도 연락이 오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왜 시댁 식구들이 그렇게까지 제 동생에게 꽂혀서 그랬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당분간 시댁 식구들과 거리를 두고 지낸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이 어떤 상황이나 시댁 식구들의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 절대 시댁에는 가지도 않을 것이고 연락도 주고받지 않을 거라며 제게도 꼭 지키라고 합니다. 그간 시댁 식구들과 나이 차이 많이 나 시댁 식구들의 말이라면 다 어렵게만 느껴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이번엔 남편이 든든하게 우리 가족을 지켜내는 것을 보고 무한 존경하게 되면서 우리 가족과 친정 식구들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신의 장미였습니다.